안녕하십니까, 더트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젯밤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 같이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창을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결과치입니다. 보면 이제 실제치가 8.5%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이 예측보다 낮게 나왔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예측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8.5%가 나왔고 예측에 비해서 낮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투심이 다시 개선되는 그런 효과로 나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어쨌든 이 8.5% 뭐 예측보다 0.2%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0.2% 낮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과연 급등했을까요? 단지 이 0.2%라는 수치만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 투심이 개선됐다는 거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전 월치를 보면 이 6월달 수치를 보겠습니다. 이 9.1%가 나왔는데 이때도 뭐 8.8이었죠. 8.8인데 9.1이 나와서 이때는 시장이 빠졌는데 이때는 올랐다라는 걸 볼 때는 단지 0.2%가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 9.1%에 대한 고점이죠. 고점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실제치가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투심이 급속도로 개선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나스닥 같이 보면서 저희가 좀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나스닥 차트인데 어제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되고 바로 이제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1, 2%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저게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을 때도 코스피는 2500에서 600이 단기 저항대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그렇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 저항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3400포인트 뭐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이제 매물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물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지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투심이 개선됐다고 해서 종목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투심이 개선됐을 시에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종목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시장은 모두가 수익을 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극소수만이 수익을 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모두가 상승으로 갈 때는 어떻다?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주식시장을 많이 겪어보신 분이라면은 분명히 많이 겪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할 때, 우리 증시가 같이 동반 상승할 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이 오고, 그리고 하단이 지지되는 과정에서 다시 상승세로 갈 때, 이럴 때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은 좀 더 적은 리스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거의 뭐 선물을 1조 원어치 매수를 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막 위로 막 샀다가 막 다음 날에는 뭐 1조 원어치 막 던지기도 합니다. 다음 날 때는 막 1조 원어치 던져서 막 시장 내려 꽂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1조 원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도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이제 뭐 수소에너지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소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뭐 태양 쪽이나 이런 쪽도 천정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 국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특히 뭐 풍력 같은 경우도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뭐 대명에너지나 뭐 G2파워 이거는 뭐 원전 관련주긴 한데, 그리고 뭐 두산퓨얼셀, 뭐 S에너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도 뭐 요즘 뭐 가볍게 10% 뛰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은 뭐 수급을 쏠 때는 강하게 쏜다. 개인들이 쉽게 달라붙지 못하는 흐름이 나올 때도 굉장히 많아요. 주가를 뭐 8% 이상 급등을 시켜놓고 조정도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등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루 이틀 조정이 왔을 때 그렇게 매수를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에너지 같은 관련주는 어쨌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시장이 이제 반도체 쪽이나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은 이제 수급이 빠지고 있죠. 수급이 빠진다는 말은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이 주가가 버티지를 못하고 내려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이탈하면서 뭐 아직도 6만원 복귀를 못하는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 누군가가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분기마다 계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데도 이미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이게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죠?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 그리고 대만까지도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전쟁, 국제 전세가 좋지 않다. 국제 전세가 좋지 않고, 지금까지 실적을 계속 잘 내오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점유율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율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최대 실적을 찍었던 게 뭐냐?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적이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랑 연동해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9.1%를 찍고 이제 물가지수가 내려오니까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을 최대치로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려올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려올 일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거는 특히 반도체 업종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더 큰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9월에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0.75에서 이제 뭐 1%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을 뭐 하진 않았죠.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실적을 최대치로 달성을 했습니다. 최대치로 달성을 하고, 뭐 어떤 기업들은 뭐 이번 연도 1분기까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 최대 실적을 찍은 만큼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질 일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재가 없다, 악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만큼 어떤 이슈든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가 말았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수록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잡는 게 아니라 매도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뭐 원전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실적이 잘 날 수가 없죠. 이제 막 지어지고 있고 이제 막 법이 제정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오잖아요.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좀 더 빠지거나. 근데 주가는 어때요? 계속 모멘텀으로 올려주고 있죠. 언론에서 계속 좋다 하니까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다 같이 매수에 동참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결국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어떠냐? 평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장을 주도했던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제는 밑에서 받아줄 물량이 없다는 거죠. 왜냐? 모멘텀이 바로 그때는 꺾이게 되거든요. 모멘텀이 꺾이게 될 때는 주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도 당장의 투심이 꺾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내려 꽂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려 꽂으면은 여기서 또 투매 물량 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게임 주든 뭐 에너지 관련 주든 뭐 여러 가지 섹터를 포함한 주든 어쨌든 이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 주가의 상승은 전혀 이 주가 상승에 실적 상승이 아니라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을 드릴 거는 제가 코스피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이 물량이 절대로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절대로 적은 물량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투심이 개선됐다, 아니면 상승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잠깐의 돌파가 나오더라도 이때는 관망을 해야 됩니다. 정말 관망을 해야 되고, 아니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분은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단기 트레이딩 이제 오늘 접근했는데,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많이 잘 잡혔죠.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들, 실제로 그리고 적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좀 이제 종목을 사놓고 지켜보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2달, 3달 이상 지켜보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천드리지는 않고, 적어도 만약에 매수를 동참하실 거면 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실망 매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종목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전혀 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 뭐 투심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언제든 꺾일 수 있는 투심이라고 봐요. 당장 내일이라도 코스피 코스닥 뭐 2, 3%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하지 않게 최저점을 공략하려는 습관을 기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